뜨거운 정치 토론과 음악이 함께합니다. 선곡 진검승부. 매주 목요일 다양한 여야 정치인들이 이슈에 맞는 노래를 각자 한 곡씩 선곡해오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측의 노래를 코너가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실 여야 의원 소개하겠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뉴스 하이킥은요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바로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두 분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서 손을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여야 각자 지금 쇄신 또 뭐 지도부 선출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두 분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특히 박성중 의원님은 재보궐선거 서울선거본부장 선대위원장이셨잖아요. 예. 정말 엄청나게 바쁘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뭐 우선 압도적 기기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옛말에 그 제주복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민심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하루아침에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아하.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다는 저는 그 다짐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또 선대위 그 위원장으로서 뭐 했기 때문에 이제 문자라든지 전화, 프레카드 이런 걸 통해서 그동안 그 고마운 분들에 대한 인사, 네. 그게 그때로서 또 우리 선대위 고생했던 사람들 그 전국에 다 네. 그 해단식이라든지 또 요새는 모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전국에 전부 화상회를 통해서 화상으로. 예 화상으로 아하. 전부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이제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뭐 오세훈 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뭐 서울시에 3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서울시에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 지난 박원순 시장의 10년도 평가하고 네. 또 잘한 거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지만은 또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특히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요사이 한참 그러는 코로나 대책이라든지 예. 기타 뭐 시민단체 이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척 바쁘셨네요. 예. 박찬대 의원님은 지역구가 인천이시라서 이번 네. 선거에 직접 관련은 없으셨는데 어떻게 뭐 그래. 지원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부산으로 서울로 예. 계속 지원 유세 다녔고요. 아하. 그다음에 연고 찾기. 사실은 불리하게 시작된 선거인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었는데 네. 혹시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 조직력과 단합된 힘으로 그 격차를 줄이고 네. 어쩌면 또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결과를 놓고 보면은 조금은 미련한 기대도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저희들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워낙 조직력이 세니까. 지금은 네. 선거 끝나고 나서 정말 민심의 바다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국민은 여당과 야당을 비교해서 뽑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예. 그것이 아니라 집권 여당에 대한 절대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아하. 우리 후보가 저쪽 후보보다 좀 낫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예. 오히려 집권 여당으로서 그다음에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네. 아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엄혹한 심판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사실은 의견을 모으고 듣고 네. 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쇄신입니다. 쇄신. 그래서 두 분께 우리 당에 바란다. 이런 그 주제로 선곡을 부탁드렸는데요. 우선 박찬대 의원께서 선곡하신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인데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목과 가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노래 소개를. 이 곡은 뭐 우리 애청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윤도현의 나는 나비입니다. 그렇죠. 어떤 곡을 선곡할까 했는데 처음부터 이 곡을 선곡을 했어요. 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아주 힘든 시점에 들었던 곡이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당이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네. 또 상처받은 번데기처럼 아픔을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이 질타를 우리가 잘 수용하고 네. 인내로 이겨낸다라고 하면 국민의 기대한테 다시 충족시켜주고 희망을 줄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 네. 그리고 2030의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 나는 나비를 선택을 했습니다. 같이 나비가 되자. 네. 그럼 이에 맞서는 박성중 의원께서는 어떤 노래를 골라오셨을지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타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너무 앞만 보고 다
네, 노래 소개해 주시죠. 노래 제목은 지금 다시 하나 되어라는 노래입니다. 예. 1999년 IMF 때, 아. 그 당시 그 정상급과 김건모 씨라든지 네. 신성훈, H.O.T, 뭐 엄정아, 또 뭐 핑클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한꺼번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예. 그 당시 그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한번 극복해보자 모든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코로나 19로 상당히 힘든 시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이번에 뭐 선거도 있었고 예. 이런 차원에서 서울 시민께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또 달라진 국민의 힘에 대한 어떤 부탁 네. 그리고 새로운 서울시 비전에 대한 예. 같이 가자 뭔가 달라지게 서울시장을 바꿔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주요 그 내용만 간단히 소개해 보면은 그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예. 우리의 시작을 의심할 거야. 그런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우리도 몰랐던 또 다른 힘을 아하. 우린 해낼 수 있어. 네. 참고로 어제 저녁에 오세훈 시장하고 뭐 이제 선대위 그 위원장하고 또 젊은이들 예. 한 20여 명 모여서 이 곡을 녹음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곧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아, 같이 부르신 거예요? 예, 공개될 겁니다.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 노래를 골라오셨군요. 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주제는 우리 당에 바란다인데요. 박찬대 의원은 나는 나비, 박성중 의원은 하나되어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설득력이 있는 노래가 어떤 곡인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진단 두고 의견도 분분하고요. 오늘도 중진 의원들께서 또 발표도 하시고 그러셨던데 특히 이 조국 전 장관 수호 논란을 둘러싸고 초선 의원들 발표에 대해서 또 일부 당원들이 문자 폭탄 보내고 이러면서 논란이 큽니다. 박찬대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박성중 의원님이나 또 우리 표창원 우리 진행하시는 분께서도 우리 네. 전 의원께서도 사실 문자 폭탄 또는 문자 격려, 네. 문자 선물 아마 많이 받았을 텐데요. 그럼요. 대의적 민주주의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쩔 때는 너무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시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그 통로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문자 폭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지만 네.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불평한 적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예. 불편하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 의견들은 귀중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편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의견은 규정에 받아야 된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의 혁신과 쇄신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각에서는 당심과 민심이 분리돼 있다. 그래서 당심을 민심에 맞춰야 한다. 이런 것들을 쇄신의 방향으로 두고 있고요. 홍영표 당대표 후보죠. 라든지 그 당내 일각에서는 아니다. 당심과 민심이 왜 다르냐. 그건 오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홍영표 의원이 네.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거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 당심과 민심이 과연 분리되어 있는가. 예. 한겨레 신문의 성한영 기자가 아마 이 칼럼을 썼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당심도 민심의 부분집합이다. 아니면 교집합이 있다. 물론 당심이 민심 전체를 담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지하는 정당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당심은 민심의 일부이고 그리고 당심이 민심 전체를 소화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교집합도 있고 부분집합도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이고 교집합을 넓혀가고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정치권의 경청의 정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부분이 당심과 민심이 절대적으로 분리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고 네. 하지만 그 간극을 최대한 좁혀나가는 것이 국민 앞에서 겸손한 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신과 민심의 교집합을 좀 더 넓혀나가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원내 운영 방안 관련해서는요. 지금 가장 아무래도 핵심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상임위원장 네. 배분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을 양보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같은데요. 박찬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내일 원내지도부가 구성이 되고 있는데 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네. 사실 협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민주정치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한민국이 건전한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균형 있게 잡혀야 뛰어오르고 비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180석이라고 하는 딱 1년 전에 총선 결과를 받아들게 됐던 것은 더 많은 책임도 주고 더 많은 권한도 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사실은 뼈아픈 결과를 얻게 됐던 부분은 그것은 법사위원장 그 자리 때문이라기보다는 더 큰 책임을 갖고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이 유능했는가? 과연 민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원하는 법사위원장은 수준에 달성을 여전히 했는가?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을 예.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법사위원장 이거는 예. 우리가 더 큰 네. 책임과 예. 그리고 더 아픈 질책을 받더라도 예. 모든 국회의 법안 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사위를 예.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의 의미로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네. 나는 또 야당에도 묻고 싶어요. 협치의 전제 조건이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어떤 답을 의견인지 묻고 박성준 싶어요. 의원께서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사위원장? 아까 초창기에 우리 박찬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보고 상당히 동의를 했는데 네. 결론은 뭐 역시 마찬가지네요. 초록이 동색이라고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대가 지금하고 완전히 역전돼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172석이었고 미래창조에서 20석, 192석이고요. 그때 민주당은 81석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다 법사위원장 주고 7석 다 줬습니다. 우리 11석하고. 지금은 한 석도 안 줘요. 법사위원장 원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 몫은 집권당이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다 나눠왔던 겁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한 석도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전반기에 됐는데, 법사위원장 예. 했으면 이제 미안하면 후반기에 줘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원내대표 뽑으시면 우리 박찬대 의원이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이번 선거 결과 보였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협치로 해라. 국회는 혼자 가는 거 아니다. 같이 가야 된다. 방금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 같이 가야 뭐 새도 오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협치를 해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성준 의원께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이제 박찬대 의원님 말씀 중에서 현재 민주당의 쇄신과 관련해서 네네. 당신과 민심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합쳐나가겠다라는 말씀.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의 당심에 특히 일부의 강성 지지자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네네네. 다른 쪽에서는 뭐 적극적 지지자 이렇게 예. 표현되는 분들과 민심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예. 이런 의견들인데 박성준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보실 때 어떤 상태인 것 같으세요? 뭐 일부 틀린 부분도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당심과 민심의 차이는 좀 있다. 예를 들자면 당심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당을 선거를 하면은 예. 3대 7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여론은 3, 네. 그다음에 당심은 7 네. 이렇게 하는데 여론조사는 보통 한 1,000명 가지고 합니다. 예. 전국에 1,000명 가지고 하는데 당심은 20만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차이가 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만 안에는 일반 여론도 들어있다고 이제 충분히 교집합이라든지 공동집합이 요소는 있다. 네. 그러나 그 둘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기 엄연히 때문에 존재한다. 그것을 예. 어느 비율로 나눈에 대한 부분은 아하. 각 당의 몫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국민의힘은 쇄신을 두고 지금 가장 크게 갈리는 것이 통합 먼저냐, 자각 먼저냐인 것 같습니다. 내부 정리 먼저냐. 예, 예, 예. 박성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뭐 언론에서 이제 보면은 뭐 둘이가 굉장히 많이 싸우는 거죠. 비슷한 것 같이 나오는데 네. 실제는 통합이 완전히 대세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선거도 네. 통합을 하라. 그리고 정권을 바꿔라. 그게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네.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어허. 그다음에 우리
주호영 대표도 뭐 지금 시간을 일단 저쪽에다 16일까지 줘놨지만은 네.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아하. 그다음에 안철수 저쪽 대표도 다음 주면 자기들 결론 내리겠다 이야기하거든요. 아하. 그리고 내일 저희들이 의총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통합이 최우선이다. 거의 지상명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부 김종인 전 예. 비대위원장님 같은 예. 경우에 그 대통합이 뭐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아사리판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다. 아, 이런 그렇습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네. 드렸습니다. 예. 자,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언급을 해보자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도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을 상당히 그 쇄신과 이미지 또 향상시키고요. 선거 승리도 예. 이끌어내신 분인데 이제 뭐 당을 떠나신 이런 네네. 상태에서 혁신을 함에 있어서 좀 초선 의원들이 아예 당대표까지 한다든지 네네. 지금의 기존의 그런 아까 이제 아사리판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셨지만 지금의 중진은 뭔가 좀 불신하는 듯한 이런 말씀 많이 주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선거에 역할을 했다는 거 부인 못합니다. 예. 그거는 뭐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네. 다만 이제 혁신의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 차원으로서 초선을 하라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네. 그러나 이 당 대표를 선출하고 또 혁신을 하는 방법은 우리 당에도 많은 사람이 100여 명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해서 거기에서 공통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아하. 추진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 절차입니다. 네. 또 그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단순히 초선을 하라.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 국민의힘의 힘을 디스하는 이런 모양. 네. 또 무조건 초선이 낫겠다.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린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역시 예. 큰 사람 뭐 경륜도 계시고 지혜도 계시니까 네. 밖에서 좀 더 지켜보고 모든 당은 그 원내대표나 당대표 선출할 때는 경쟁이 붙기 마련입니다. 네. 선의의 경쟁은 좋은 겁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봐줘야지 네. 며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저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하다. 과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는 게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핵심이 뭐냐, 초선을 언급한 핵심이 뭐냐면 그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영남당의 이미지를 벗어나야 한다.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인정해야죠. 지금 초선의 목소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충분히 반증이 되고요. 네. 그 안에 목소리 중에는 영남당을 탈피하자. 예. 그다음에 당을 제대로 혁신하자. 그 목소리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아, 그 목소리는 맞다. 다만 네. 초선 의원들이 저도 뭐 재선입니다만 저도 목소리 왜 당무대표 뭐 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뭐 능력이 초선만큼 못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박성준 관점- 의원님은 재선이시면 사실 한 5선 정도의 무기를 갖고 계시잖아요. 뭐 구청장도 하고 했으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초선 의원들이 과연 이런 정치적 난제를 제대로 해결할 방법을 대안을 제시하느냐. 아하. 또 초선 의원들이 과연 5선부터 초선까지 있는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느냐. 전체를 다 아울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네. 경험과 경륜이 필요하다. 아하. 정치라는 것은 또 예. 조직이라는 것은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삼성을 그 뭐 회장 빼고 밑에 새로 들어온 삼성 직원을 신입사원들. 갖다가 신입사원을 삼성 회장에 갖다 놓는 게 네, 낫죠. 그 말이랑 마찬가지다. 예, 그렇게 네네. 경륜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박찬대 의원님, 민주당도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그 쇄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다가 뭔가 반격의 한 방을 맞은 것 같은 이런 모습인데요. 민주당 초선들의 그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 사실은 뭐 구조적으로 뭐 재선이나 삼선 의원들한테 그동안 양보해왔던 부분이 있었지만 네. 뭐 동일한 국민에 선출된 대표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똑같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 네. 그리고 과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겠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초선의원의 성명에 대해서 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중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과 또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오로지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좀 폭넓게 초선은 초선대로 이제는 또 재선도 삼선도 네. 중진들도 같이 이렇게 내는 이 목소리들이 다 귀하고 존중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국민의 목소리도 다양한 것처럼 우리 당내의 180석의 목소리도 아주 다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마찬가지 결론입니다. 네. 당내 뭐 시끌시끌해야 게 민주주의죠. 시끌시끌하게 뭐. 민주주의 예. 아니겠습니까? 다만 거기에서 마지막에 융합되고 합쳐질 때. 통합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야 당의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한편으로도 저기 이번에 국민의힘의 초선들이 냈던 의견도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뭐 건강한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제가 이제 국민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뭐냐면 네.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예. 국익 앞에서는 협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것만 잘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다 경험해 봤지만 실천이 어려우니까 그게 문제 현실과 아니겠습니까? 실천은 참으로 네.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예. 겸손만 쉬운 게 아니에요. 겸손도 굉장히 어렵고요. 어렵죠. 협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굉장히 제가 어려워요. 마지막 질문을 2개 남아서 시간이 되면 2개 다 드리고요. 우선 두 당 모두가 혁신을 향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 제3지대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 세 분이 뭉쳐서 새로운 당을 만들 거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런 제3지대 가능성과 당위성,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중 의원부터. 대한민국 정치 사상에 보면 제3지대가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 예. 보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문,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뭐 박찬종, 고건, 안철수 뭐 이런 안철수는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면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께서 네. 안철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3지대 잊지 말고 안 되니까 들어오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제3지대를 자꾸 맺는다는 것은 네. 이율배반이다 이런 참 차원에서 어렵다. 좀 더 예. 어떤 시간도 필요하고 예. 좀 더 어떤 다양한 걸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찬대 의원 1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충분히 선택할 만한 전략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아하. 제3지대로 끝까지 지속해서 성공할 건지 그거는 확신할 수 없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는 시도는 신선하다. 김종인 대표는 아마 제3지대에서 예. 자강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교섭을 하더라도 교섭력을 알겠습니다. 더욱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는 박성중 의원이 선곡한 하나 되어입니다. 51대 49로 정말 팽팽한 대결이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겐 아직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